네, 국민건강보험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법 다른 과목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걸 오늘은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에 보게 되면 이제 목적 나와 있잖아요. 웬만하면 저는 이제 목적은 잘 설명한 적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이제 예전부터 시행됐었을 때 국민의료보험법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보이지만 의료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 당시 생각에는 진단과 치료라는 말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오로지 아파야지만 그때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고 낫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협소적이었죠. 하지만 지금 포괄적인 수의 범위에 의해서 진단과 치료는 물론 예방, 재활까지 하여 크게 이것을 뭉뚱그려 갖고 좀 보폭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라고 이름을 바뀐 것이 이것의 스타트예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하게 되면은 예방, 진단, 치료, 재활에서 건강보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질병, 부상에 대해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나와 있죠. 와 출산, 사망, 건강 증진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라는 게 최고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련돼서 별표에 보게 되면은 비급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예외 조항이 사실 많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재정의 이제 한계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료인 재정 때문에 뭐 신의료기술로 조금 시간이 기다려봐야지 되지 않는 것 같은 것, 그다음에 특실병상 일부, 그리고 이제 그 예방접종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은 약간 이런 것 정도는요.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될 확률은 큽니다. 뭐 미용을 위한 성형 이런 것은 지금 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급한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모두 다 보험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취지는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은 맞는데 그 안에서도 일부 예외는 있는 것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관장이라고 하는 거 제 2조 관장 있잖아요. 누가 정하냐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걸 누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다 당황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이거 따른 국민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그다음에 물었는데 학생들은 좀 이런 거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누구냐? 그러니까 공단장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보건복지부에서의 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죠? 시의 수장은 시장. 근데 어린이들은 그러죠. 군의 수장은 뭐 군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군수, 구청장, 시장, 광역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제3조 정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근로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로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이제 업무를 함으로써 보수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는데 사실 예외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아니라고 나와 있죠. 참 이게 정의 내리기 어려워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래요. 교직원도 근로자가 아니래요. 교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직원, 그럼 국공립의 교직원은 공무원으로 들어가요. 이건 사립학교 교직원. 달라요. 왜 다르냐? 글쎄,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근로자라고 하지만은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종사하는 자로 정의돼 있고 사립학교 교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 중, 고, 대, 원에 계시는 물론 저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 직원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근로자의 날
쉬진 않죠.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봤을 때는 저는 근로자입니까? 무슨 근로자? 정신적 근로자? 정신노동자? 감정노동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이 맞는데 공무원 및 교직원은 제외한다. 그리고 사용자라고 있어요. 사용자. 고용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고용주. 그리고 사업장, 공무원 다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사업장이란 공무원이란 국가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근무하는 공무원들,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자, 이거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고 징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고 나서 뭐 굳이 이런 말을 왜 써? 뭐 근로자, 뭐 타근로자지. 그게 아니라 보험료 걷는 방법 때문에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 2장 가입자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 듣기는 중요한 것만 하는 거 아시죠? 자, 가입자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제 2장 가입자 보시면은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다 돼요. 대상. 이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누구냐? 전 국민이에요. 전 국민. 5,200만 명 전 국민. 다만 예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의료급여 대상자. 무슨 얘기냐면은 어려운 말로 양출재입이라고 해요. 양출재입은 뭐냐면은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수혜를 준다고 하잖아요. 혜택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급여라고 하는 뭐 책도 있고 뭐 어쨌든 주잖아요. 온 만큼 주는 건 아닌데 오고 가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오고 가는 거. 근데 의료급여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납부도 안 하고 수혜만 받아요. 받는다. 알겠습니다는? 수혜만 받는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걷어들인 그 재정으로 수혜를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혜만 받는다고 하는 이분들은 전 국민에 속하긴 하지만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받지 않고 이것은 의료급여라고 해서 세금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전 국민이지만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의료급여. 그 다음에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의료보호.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의료기관에 아주 오래된 의료기관은 아직도 간판 옆에다가 설명 아직도 안 바꿔놨더라고요. 의료보호라는 말은 지금 쓰진 않아요. 여기 나온 법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의료를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뿐이지 의료보호라는 마크를 이렇게 어디다가 붙여놓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료급여라고 해요. 보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약자를 보호하자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말인 것이지만은 서열에 대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료급여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보험 대상자 어떤 명목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보호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독립유공자 관련,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관련돼서 이런 사람들도 제외된다 그 얘기예요. 어디 속하냐고? 의료급여에 관련된 것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예외가 있어요. 의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싫다고 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 나는 이제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의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보험료 납부를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굳이 보험료를 내겠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또는 내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됐어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류 처리를 하지 않고 나서 가만히 있다.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러면 그냥 또 건강보험 대상자가 계속 된다는 거죠. 예외겠죠. 예외. 이거 제가 꼬집어주지 않으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갖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안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보험 대상자예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다고 했죠. 누구? 의료급여 대상자. 다시 그려드릴까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이게 전 국민 100%죠. 또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이 법에 적용받지 않는 거잖아요. 재외국인이라고 해서 따로 또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외를 하고 보세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략 96점 몇 % 정도 되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3점 몇 % 정도가 되거든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버리면은 건강보험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내비 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됐는데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내가 뭐 서류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가만히 있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하죠. 그 내용을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 혹시나 조금 어려워하실까봐.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직장가입. 이제 요 부분이에요. 건강보험 대상자는 뭐냐면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요. 딱 이분법이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장 가입자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직장을 다녀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있다.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시고 어머니는 가정관리사고 군대 갔다 온 백수 오빠, 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요. 대학생. 그러면은 소득이 이제 없다는 가정하에는 직장 가입자한테 등재가 돼요. 등재로 쓸게요. 등재가 돼요. 직장 가입자. 여기는 이제 직장 가입자라고 해요.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불러요. 명칭 조금 생소한가요? 들어본 적 있죠?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오케이? 지역 가입자는 뭐냐면요. 세대 단위예요. 세대 단위. 아빠, 엄마, 오빠 나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세대 단위로 모두 지역가입자라고 해요. 지역가입자 등재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유심히 세분화하지 않으면 조금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는 직장가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라고 하는 것은 세대가 전체가 책임을 져요. 예전에는 법이 뭐 호주가 된다, 뭐 집주인이 뭐 여긴 없고 다 저 전세 올 수도 요즘 많은데 관계가 없는 거죠. 세대주 그래요. 세대주가 납부하지 못한다. 그러면 세대원 별 의미가 없어요. 다 같이 납부를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장가입자 배우자 이거 나온 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배우자는 몇 촌이에요? 0촌. 이거 못 따지는 학생들 가끔 있어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 1촌이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1촌.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건 2촌이죠.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아빠, 엄마, 오빠, 나 이렇게 있어요. 0촌, 1촌이잖아요. 그럼 여기 왜 2촌이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1 플러스 1 해서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할아버지, 여기가 직장가입자는 기준에 할아버지 1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 위에 증조할아버지가 있다. 물론 여기서 증조할아버지지만 직장가입자의 할아버지가 있다. 2촌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직계 존비속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촌수와 관계없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촌수 따진 것은 예전에 무슨 이렇게 금품 관련된 거 설명드릴 때 그때의 얘기인 것이고 이것은 지금 될 수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만약에 오빠가 군대 갔다 온 백수 오빠가 갑자기 이렇게 직장을 얻었다. 그 다음에 사대보험에 가입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나도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취업을 했다. 그러면 직장가입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엄마도 갑자기 조금 이렇게 뭐 하다가 뭘 하셨다. 그럼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직장가입자가 4명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4명 다 직장이 이제 사라졌다. 그러면은 4명 다 뭐가 돼요? 지역가입자가 되겠죠.
재산, 소득 뭐 이렇게 뭐 따지는 거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소득이 없다고 하고 같이 동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 집 딸내미 여기 사위겠죠? 사위하고 딸인 이 사이에 자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이 전부 다 없고 같이 살면은 사위도 되느냐, 손주 되느냐? 돼요. 없다면.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안 돼요.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백수는 아니지. 대학생인 나는 뭐뭐뭐 대학교에 입학을 한과 동시에 결혼한 언니네 집에서 형부와 같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등본은 형부와 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나의 등본을 옮겼다. 그러면 가정관리사인 언니,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형부, 그럼 나는 형부한테 등재가 되느냐? OX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요. 형부한테 안 돼요. 예전 됐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형부한테 뭐 이렇게 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뭐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재정을 좀 더 걷기 위해서 이제는 좀 냉정히 좀 많이 내리쳤어요. 예전에는 막 손주, 증손자, 뭐 사위, 뭐 물론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뭐 처제, 뭐 동서 뭐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납부할 수 있는 자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냥 다 내리쳤습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형제 배우자한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형제가 나는 소득이 없고 형제가 근로소득이 있다. 거긴 허용이 돼요. 여기 보면은 근데 나의 형제 배우자한테 등재는 될 수 없어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이게 바뀐 지 10년 더 됐나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제5조고 제6조 가입자의 종류 이것도 좀 설명드리겠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아까 나뉜다고 했잖아요. 써드릴게요. 제6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이제 직장가입자도 그렇고 지역가입자도 그렇고 직장가입자는 아까 전에 근로소득 한다고 맞잖아요. 아까 전에는 되게 근로자 기내 아니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의 요건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또 일로 들어가요. 되게 이상해요. 근로자의 날 쉬지도 않는데 요거는 또 보험료 납부는 직장가입자로 그냥 그대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돼야 되는데 모든 전 국민은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상자인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예외가 또 있어요. 누구냐? 제6호, 제2항, 제1호에 보게 되면은 일용근로자. 저기 혹시 남학생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대여섯 시에 줄 서서 딱 서 있어요. 그러면은 승합차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서 좀 이렇게 한 50대 한 초반 정도 된 아저씨가 줄 서요. 막 아침부터 새벽에 그러면은 한쪽 저 아저씨들 좀 시커멓게 생긴 아저씨들이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딱 줄 서요. 그 다음에 자 들어오세요 해갖고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 제가 이제 예문 드린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아직 지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사업장의 사업소에서 일정한 근로소득을 받아야지만이 이것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정이 되는데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래서 일단 직장에 취업을 하잖아요. 우리 직원으로. 그러면은 오자마자 바로 가입해 주는 게 맞지만 일단은 조금 두고 보다가 그 다음에 가입시켜 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면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책임을 좀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일용근로자, 그 다음에 병역요법에 의한 현역병, 곧 군대 끌려가시는 끌려간다는 말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환 복무된 사람, 군 간부 후보생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를 지니고 병역법에 의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세금으로 국방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할 필요도 없고 건강보험료 혜택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니까 또 예외가 또 슬슬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급료를 받지 않는 그런 정치가들도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보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입자의 종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총칙에서는 정의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셔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정의, 하지만 공무원과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건강보험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거 있잖아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와 관련돼 갖고 이렇게 우리가 전 국민을 관할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와 세대 단위로 지역가입자가 있더라. 그 다음에 등재가 될 수 있는 자와 아닌 자들을 정리하시면은 일단은 조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에 스타트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쉬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